평가 점수 최고 득점 지역은 1000점 만점에 648.59점을 받은 달서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대구시청 신청사 입지가 드디어 선정됐습니다. 신청사 후보지 4곳 중 시민 참여단 250명의 결정은 달서구 옛 두류 정수장터였습니다.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던 이번 신청사 선정은 특히 수기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시의 최대 현안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데요. 오늘 TBC에서는 신청사 선정 과정과 향후 신청사 건립 추진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소개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태일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훈 달서구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신청사 입지가 결정된 것은 지난 2004년 처음 건립 계획을 세운 이후 15년 만의 일이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 끝에 달서구의 옛 두류 정수장터가 결정이 됐는데요. 신청사 후보지 선정 소감, 먼저 권영진 시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대구 시민이 정말 위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15년 끌어오던 오랜 수건을 이제 대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민의 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시민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그동안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셨던 중구 그리고 북구 달성군, 달서구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태일 위원장님 함께 계시지만은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잘 이끌어서 이 모든 과정을 가장 민주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고 하신 공론화 위원님들 또 250명의 시민 참여단 단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구간에 조금 섭섭한 건 있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승복을 해주신 세 개 구군의 구청장님들과 지도자 여러분 또 국민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명령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대구시가 그 뜻을 오로지 받들어서 정말 대구의 100년 대계를 설계할 좋은 대구시청 신청사 짓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울 분은 이태훈 청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먼저 그 기쁨보다는 참 그 함께했던 세 구 국민들께 미안한 생각이 들고 특히 중국 국민들에게 많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또 대구시가 어떤 대책일 걸로 기대합니다. 사실 대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뜻깊은 이 참 가업은 우리 올해 1월 달부터 우리 60만 국민이 함께 뛰어온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연말 다가오면서 좋은 결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하면서 함께 하신 우리 달서 60만 국민과 또 1200명 공무원과 또 우리 또 그 시구 국회의원과 함께 그리고 특히 우리 시청 유치 추진위원단을 비롯한 많은 감드리면서 특히 이번 그 사안은 그 가격이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구 시민의 그 뜻을 모으는 그 방식을 통해서 멋진 종결을 했는데 함께 하신 권영진 대구시장님과 그 김태일 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시민의 뜻을 모은 것만큼 이 시설이 정말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도우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시민 참여단 250명이 20일부터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이번 논의를 이끌었는데요. 논의 과정 동안에 공론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이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끝내신 소감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꿈만 같습니다.
논의 시작한 걸로 치면 15년이고요.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은 이제 작년 이맘때부터였습니다. 1년여를 달려왔는데요. 오로지 한 가지만 보고 왔습니다. 시민만 보고 가자. 250만 시민의 이름으로 간다. 어떤 신청사를 짓느냐? 시민의 상상력으로. 어디에다 짓느냐? 시민의 판단으로. 오로지 시민만 믿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오로지 지금도 제 소회를 얘기하라면 이제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시민만 믿고 간다는 얘기는 오래된 대구시정의 목표 가치였습니다. 이미 민선 6기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시청 2층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시민이 시장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붙어 있습니다. 대구시정의 모토입니다. 이제 그런 모토 하에서 뭐 주민참여 예산제도 하고 시민 원탁회의도 하고 현장 시장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대구시정을 펼쳐왔는데 이번에 이 신청사 입지 결정의 문제는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가치에 정점을 찍는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정신이 앞으로도 꾸준히 대구시정의 기본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 결과 달석으로 최종 선정이 됐는데요. 여기서 잠깐 수기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구시 역사에 큰 획을 그을 만한 사건에 제가 와 있는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했고요.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 것보다도 더 기쁜 마음입니다. 250만 인구가 이렇게 참말로 그 수건사업이던 대구 신청사 건립을 심사숙고 토론만 한 게 아니고 토론에서 수의를 거쳐서 정말 모두가 원하는 걸로 공정하게 잘했습니다. 나름대로의 공정성을 기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어느 구가 되든 이게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이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정말 시민이 시장이다. 이 말이 정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이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개념은. 내가 스스로 공정할 수 있는 과정이었나라고 생각하면서 충분히 잘했나 옳았나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진심을 다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뿌듯합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20대부터 80대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합의를 통해서 이번 결정이 나왔는데요. 과정의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또 보람 또한 적지 않았을 걸로 느껴집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김태일 위원장님? 제 머릿속에는 이제 세 가지 가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공정성, 두 번째는 투명성, 세 번째는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 가치 실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말 가장 힘이 약한 지역이 경쟁 과정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신경 쓰면서 룰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미리 시장님께서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억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년 전에 시장님하고 이제 연락하지 맙시다. 개인적으로 만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 흔쾌히 수용하셨고요. 대단히 고맙게도 지금 이날까지 저에게 이 문제 가지고 한마디 무슨 지시를 하거나 요청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실현 문제는 이제 그렇게 네. 잘 관리되었고요. 그다음에 투명성 문제는 모든 결정과 자료를 다 공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위원회가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평가 지역에서 제출한 4개의 평가 자료를 250만 공론 과정으로 던지자 해서 모두 열었습니다. 홈페이지 열어서 언론 통해서 다 공개했습니다. 더 이상의 투명성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원칙을 지키면서 초강수로 왔고요. 수용성 문제는 이제 이 수기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계속 그 룰과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해 왔다는 것이 지금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대구시장님이나 또 대구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또 언론도 격려를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정성, 투명성, 수용성 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다는 말씀인데요. 권영진 시장님, 사실 시민참여단 250명이 이처럼 중요한 일, 대구 역사에 남을 만한 결정을 내린 일 아닙니까? 네. 네, 대구 현안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했다. 이게 사실 대구에서는 처음인데 이 과정, 결과 만족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시민들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국에 많은 시도가 청사를 이전하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시군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처럼 2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민들이 직접 결정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승복한 거는 어디에서 없는 사례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방침을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그렇게 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원탁행위나 주민참여예산제에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을 지켜보면서 이 정도 성숙된 시민이라면은 우리 대구 100년 미래, 100년 대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민주적인 역량이 있다라고 믿었고요. 저는 이번 결정은 그 믿음에 시민들께서 100% 부응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달서구청장께서는 실제로 이런 시민수기단을 통한 그 의사결정, 그걸로 이제 후보지를 유치하게 됐는데 이런 결정 과정 어떻게 만족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좀 우리가 좀 미안하지만은 자기 이관계가 의미이기 때문에 우려했고 특히 또 이 업무나 중단 사항을 갖다가 좀 더 우려상했는데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까 오래 잘한 것 같고 특히 역사적인 중요한 사항을 일반 맡긴다는 자체부터 어떤 모험성가 속에서 신뢰성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공정한 결정이라고 보고 특히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구 시민의 위대성, 대구 시민의 공정한 또 그 성수성을 다시 느끼는 정말로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대구 역사에 의미 있게 기록될 이 공론화 과정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5년이나 끌던 이런 그 논의가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동안의 추진 과정 뭐 때문에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됐다. 뭐 이런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우리 권 시장님이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2004년도부터 사실은 조영 시장님 때부터 네. 신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그때도 용역을 한번 했고요. 또 그러다 중단된 이후에 2009년도에도 용역을 한번 했다가 또 네. 중단됐습니다. 그때 중단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제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또 시의 재정력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실패했다고 하는데 저는 두 분 시장님의 시도가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두 분 시장님께서 그렇게 시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시대에 와서 이걸 이렇게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요. 특히 김범일 시장님 시절인 2011년도에는 신청사 건립 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셔서 2012년부터 차곡차곡 매년 200억씩 모아서 이제 제가 취임하면서 5년 동안 착실히 모아서 1,308억이라는 이 적립 시청 지을 밑돈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결정하는 방식은 이번에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지역 간의 치열한 경쟁은 있었지만 아름다운 승복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구시가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썼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임 단체장들이 씨를 뿌리고 가꿔온 덕분에 네, 열매를 맺었다 겸손하게 말씀을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신청사 입지 기준 평가 항목이 어떤 것이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김태일 위원장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전임 시장님들이 준비하신 결과라는 말씀은 뭐 시장님 맞고요. 그러나 어쨌든 권 시장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설계한 것은 이제 시장님의 몫인데 네. 뭐 그거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250만 우리 시민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믿고 계셨으니까요. 우리가 250명 그 평가단을 표집을 했는데 100% 참여했습니다.
이거는 공론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공정하게 잘 관철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입지 기준인데요. 기본적인 항목은 5가지입니다. 상징성, 그다음에 균형성, 그다음에 접근성, 토지 적합성, 경제성 이렇게 5가지고요. 그 5가지로부터 이제 2개씩 더 세부화해서 7개의 항목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항목을 가지고 시민들께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다 이제 중요한 가치들이고 이 가치야말로 어떤 시민적 에너지를 잘 정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잣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이제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납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징성과 접근성 이것은 이제 중심성까지 포함해서 네. 중구가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균형 발전과 관련된 기준은 달성군이 1등했습니다. 네. 다 납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달서구가 1등한 건 뭐냐면 토지 적합성에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과 경관 이것이 달서구가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경제성 역시 1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정말로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수용성 높은 결과였다. 그것이 바로 시민적 에너지고 우리 대구 시민의 어떤 시민성과 정치적 교양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각 구군이 그 개별 평가 항목별로 몇 점을 받았는지 거기에 또 가중치라든지 또 저 감점 이런 것도 작용을 했지요. 네. 한번 밝혀주시겠습니까? 점수의 순위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쟁점이 이제 가중치와 감점의 문제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중치는요 필수 사항입니다. 모든 국책 사업의 중요한 결정, 큰 네. 결정들, 그다음에 이런 입지 결정과 같은 경우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은 상식이고 필수적 사항입니다.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다음 2번째 감점의 문제는요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열화되면은 집단적 편향성이 생기고 수용성이 낮아집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뭐 머리 깎고 단식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한 것이고 2번째는 가장 그 지역의 힘이 약한 곳이 특별히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점 제도였습니다. 네. 선거 비용 상한선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가중치를 적용하고 감점 조치를 한 것은 이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대단히 중요한 장치였기 때문에 처음에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거의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평가 항목에서 이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옛 두류정 수장터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10년 넘게 방치돼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의 입지 여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지는 1969년도부터 한 40년 동안 대구 시민 한 100만 명 가정에 네. 특히 수성구, 남구, 그러니까 그 중구, 달서구 구민들에게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10년 전에 이 기능이 이제 문승년 가고 나면 폐쇄해버리고 지금 10년간 방치된 상태에서 그동안 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가 노력한 것입니다. 대구 상대는 물론이고 또 한국문학관을 등등 했지만은 방치받는데 최근에 2년 전부터 이제 일부 관이 개관 이제 오픈돼 가지고 일부 시설이 또 일반 주민들에게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땅은 평수가 48,000평 아주 큽니다. 네. 도심이 아름다운 검찰에 간 땅인데 그 평지는 주로 평지이고 그런 가운데 앞면에 바로 앞에 그러니까 그 달구벌 대로가 200m 거리 있고 그리고 다음에 그 또 뒤쪽에는 그 두리쪽 공원과 함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통과 또 지역 주변 여건을 볼 때 참 아름다운 땅이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도심에서 숨겨진 진주 같은 땅이라고 봅니다. 네. 경제성과 토지 적합성 여러 항목에서 이제 달서구청이 유리한 점수를 받았는데 가장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접근성, 특히 진입 도로가 좁다. 뭐 이런 지적이 그 안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요. 김태일 위원장님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 저 구청장님이 뭐 대안 여러 가지 마련하셨는데 네.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님의 시간입니다. 네. 그 땅이 반듯하고 주변의 경관이 좋고 쾌적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점수를 줄 수 있도록 뭐 그 대목까지는 제가 이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시장님께서 요 반듯한 땅에 얼마나 멋진 건물을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다만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 시민의 상상력으로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시민들이 뭐 어린아이들이 그림 기르기 뭐 글짓기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시민이 원하는 것을
뭘 해드릴까 하는 것은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님 먼저 여쭤보십시오. 달서구청장께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네. 우리 시장님께서 또 다른 그림을 그리신다면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구청장님. 자, 이렇게 진입도로 폭이 좁은 부분 예.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 참고로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금 여기 받은 48,000평 대구서인 부지이면서 참고로 여기 이제 진입도 입구가 요 감산역까지 거리가 200m 거리입니다. 네. 폭이 20m 도로고 그래서 이 가장 우리가 흠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제한한 안건 속에서는 우리 제한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갖다가 40m 넓히고 지하에 있는 상가와 또 무빙목을 통해서 여기서 곧바로 이 시청 지하로 갈 수 있도록 고려 우리가 구성했고 특히 또 이 도로 면이 사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12m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것도 이제 30으로 넓히고 이것도 이제 30으로 넓히고 이거는 20 넓히는데 참고로 이 땅은 대구시 소유이기 때문에 네. 크게 뭐 보상에 관련 논의 없이 그냥 뒤로 빼가기 때문에 쉽게 해결다 봅니다. 특히 이 도로 이 부지는 내면이 이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부산되고 특히 또 교통 중에서 그러니까 주차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있는데 이 부지가 땅이 그냥 그냥 평탄한 땅이기 때문에 이 밑에 지하에 주차장을 대규모로 이으면은 이 두루공원에 오는 손님이라든가 또 이 줄 때 필요한 이 일대의 주거지도 포함해서 그야말로 충분히 소화되기 때문에 교통이 좀 불리하지만은 마음만 바꾸면은 그야말로 가장 좋은 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대구 미래백년을 그려야 할 신청사 부지. 그런데 진입도로 폭이 좁다고 저렇게 이제 건의를 하셨어요.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두류정선 상태를 보면은 접근성이 나쁜 곳이 아닙니다. 지금 지하철 감산역에서 200m밖에 안 떨어져 있고 그렇지. 네. 그리고 달구벌대로에서 들어오는 입구까지 200m가 지금 네. 20m 폭으로 구관리도로라는 게 이제 진입할 때 차량들이 많이 올 텐데 좀 좁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그건 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청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대구 미래를 위한 뭔가 좋은 시설을 넣으려면은 그 달구벌대로에서 지금 두류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게 대구시에 이미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대구시청 청사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감산역 달구벌대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도로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추가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달서 구민들께서는 우선은 이 시청이 달서구로 온다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데요. 이 시청이나 행정이 온다고 저절로 그 지역이 발전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은 지금 현 시청 주변은 벌써 번쩍번쩍 빛나는 것으로 발전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경북도청이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상격동은 발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가 제일 낙후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타운 개념의 새로운 발전 계획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때로는 시민들이나 달서구에서 개인적인 우선 당장의 아쉬운 부분들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청을 반경으로 해서 한 500에서 700m 전체를 시청 행정타운으로 놓고 도로계획, 환경계획 그리고 개발계획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제대로 시청이 온 기대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두류공원이 이제 인접해 있어서 신청사 일대를 뉴욕의 센트럴 파크나 도쿄의 일본 도쿄도 청사와 비슷하게 대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구상인데 그렇다면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 거로 예상됩니다만은 그 향후의 구상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48,000평이 땅이기 때문에 네. 청사를 짓고도 넓은 광장과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고 또 네. 달구벌 대로까지의 이 도로를 확장하면은 네. 그 도로 자체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이 시청과 연계된 그러한 이 공원 개념의 땅들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선 해 나가는데 청사를 짓고 도로를 확장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가 않습니다. 네. 들지가 않고 다만 주변 개발, 여건 개발들은 이 다 시 재정으로 할 수 없고 필요하면은 민자를 유치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청사를 짓기로 예정돼 있는 3천억과 네. 그리고
도로 확장 예산은 그건 별도로 확장해야 되는 예산들이 이미 계획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공공 투자가 일어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 투자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 지역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차원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또 개발 전략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산 동원이라든지 개발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디아지만 우리가 5분의 R을 만들 때 그러니까 기본 시청사에 대한 개념 갖다 우리가 그 공원 속에 그러니까 잔디와 숲 속에 건축물을 인다 보고 특히 두루공원은 250만 시민이 사는 참 중심에는 정말로 참 보물 같은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서 아마 대구시에서 아마 다른 미국 사를 참고해서 아마 멋진 작품을 만들 걸 보는데 우리가 이제 제시 안중에서는 그 쌍둥이 건물 22층을 우리가 제안해 봤습니다. 거기는 이제 왜냐하면 두루공원에는 우리 대구 정신이 녹아 있는 28 공원이 참 기념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담아냈는데 그래서 28층과 또 쌍둥이 건물은 28 건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이 시청은 그런적으로 대구시를 상징하는 그런 그 대표적인 건물이자 또 앞으로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아마 대구시에서 아마 좀 더 깊이 고민하면서 비용의 은행보다는 좀 더 가감한 발상전을 통해서 아마 또 멋진 작품을 만들다 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구시에 도울 것이면 제가 열심히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을 듣고요. 우리 이태일 위원장님, 김태일 위원장님, 제가 성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제 조달한다고 하면 민간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할 역할 행위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평가 과정을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 네. 시민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네. 새로 짓는 청사는 어떤 가치를 실현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공공 영역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가서 휴식하고 즐길 수 있고 네. 또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목표 가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웹 여론조사, 네. 원탁회의, 데이터 마이닝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출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청사를 짓게 된다면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달서구 한 지역에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과정은 이제 시장님이 주도하실 텐데 시장님께서 그런 걸 좀 잘 실현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다음에 달서구의 경우는 그렇게 간절히 희망했고 지금 기쁜 만큼 대구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서 달서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뭔가 그 지역에 달서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 구청장님과 구의원들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님과 함께 그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번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흡족했던 것은 뭐냐 하면요. 기초자치단체가 대구시 전체의 비전을 설정하면서 여기에서 우리 기초자치제가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경쟁의 설명 문법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많은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님 잘 수용을 하시길 바라고 어쨌든 달서구는 달서구대로 뭔가 시장님을 도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는 것이 저는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님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 실현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로 이 문제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길 닦는 거 뭐 몇 층이 돼야 돼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신청사 입지는 결정됐지만 과제 또한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 아름답게 승복했다라고 뭐 시장님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박탈감을 탈락한 그 구군의 박탈감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후적지 개발 등 각종 그 사업에서 후폭풍이 있을 거다. 뭐 이런 또 지적 또한 적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가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은데 우리 권 시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동안은 이제 두류정 수장이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넓은 땅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땅으로 그렇게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시청이 다 옮겨가게 되면은 물론 이걸 옮기려면은 2025년 이후가 돼야 옮깁니다. 아직도 시간이 5, 6년 남아 있습니다. 당장 내일 떠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도청 부지는 그 사이에 국가가 전부 다 사게 될 겁니다. 경북도 소유에서 국가 소유로 넘어가게 되고 지금 도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대구시가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도 있고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는 국가로 하여금 대구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그동안 용역도 이미 벌써 하면은 문화관광체육부가 용역 결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앞으로 충분히 북구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대구 시민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정말 그 좀 도청 우적지도 4만 평 이상의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땅도 그렇게 이 북구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전체의 미래가 담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현재 시청 본청이 있는 중구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는 도심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 땅을 비록 면적은 좀 좁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서 시청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구의 도심의 활성화에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 건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은 다 앞으로 만들 겁니다. 만들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당장 이제 그러면 시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선은 중구는 중구로서의 대구시의 역사와 문화와 관광의 중심성을 계속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이 땅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컨셉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구는 인접해 있는 경북대학교라든지 삼성창조경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관점을 좀 주안점을 둬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컨셉이고 이 컨셉을 가지고 앞으로는 중구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발 청사진을 분명하게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이고 아직도 시간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태일 위원장님. 처음에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면서 탈락 부근에는 인센티브가 없다 분명히 선언하고 났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대구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 유치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구군에 대한 배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 권 시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할 말씀이 행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급부가 없다고 제가 아주 못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인센티브는 없다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네. 이제 시청의 입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은 이제 그 공항 문제가 또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결정됐습니다마는 KTX 서대구 정차를 계기로 한 이제 서부 지역 개발 문제가 또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의 시간은 권 시장님께서 고민을 아마 시작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구 전체의 어떤 그 공간 구조화 전략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컨셉트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쪽 지역이 지금 시청 이전을 계기로 해서 뭔가 비전이 만들어진다면 또 중부 구도심 지역은 구도심대로 그다음에 이쪽 동쪽 지역은 동쪽 지역대로 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컨셉트를 만드는 것이 2020년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이 과정에서 역시 저는 시민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신청사 공사 부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진행돼서 3년간 대대적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2년간은 현재 위치에서 시청을 그대로 유지할 것 아닙니까? 자, 시청이 빠져나간 이후에 도심 공동화 문제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 권 시장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시청은 앞으로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의 타당성 심사, 중앙투자심사를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달서구는 달서구대로 그 주변을 정말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수립 이런 걸 갈 거고요. 네. 그게 다 끝나면 이제 2021년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네. 그럼 공사는 2022년도에 들어가면은 2025년도 정도에 완성해서 2025년 중하반기 정도에 이제 지금 있는 시청에서 다 옮겨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청 현 위치를 개발하는 거는 2025년 이후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전에 계획은 다 수립하고 미리 밟을 수 있는 절차까지는 밟아 놓으면은 2025년 이후에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중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라는 거는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110년 만에 자갈마당을 완전히 폐쇄를 했습니다. 그 도심의 부적격 시설이거든요. 그다음에 중구에는 지금 이 구암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한옥타운을 지금 새롭게 도시 재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러면 북성로 부분들도 북성로를 옛 모습으로 복원하면서 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 감영공원 부분들도 사적지로 이미 지정이 돼서 지금 병무청은 우리 대구시가 돈을 100억 이상을 들여서 이미 인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과 이미 복합적으로 대구시청 이 틀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는 보완적인 계획으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구에서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저희 시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조만간 중구 차원에서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중구는 역사, 문화, 관광이 중심보다는 상업적인 개발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구가 제안해 오는 계획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고 좋다면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저는 지금 중구 지금 현 이 시청터든 북구의 별관터든 앞으로 지금 시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탈바꿈시킬 수 충분히 있다. 오히려 시청보다 훨씬 나을 거다. 그 주변이.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중구, 북구 그리고 대구 시민들 전문가들 의견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일 위원장님. 공론화 과정에도 이런 문제가 분명히 우려점으로 제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김태일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후속 조치 문제.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후속 조치 문제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 과정이 이제 그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후속 조치 문제는 지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한테 알아보십시오.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지역의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구 전체를 놓고 비단 요번에 후적지 경쟁에 나섰던 그 지역의 후속 조치 문제만이 아니라 네. 대구 전체를 놓고 어떻게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 것이냐 네. 하는 문제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달서구든 중구든 북구든 뭐 달성이든 전체 250만 대구 시민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이제 고민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가 달서구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의 터전인 대구가 사실 새로운 도시 구조를 또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네. 자, 이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 김태일 위원장님께서는 대구의 도시 구조 변화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건 제 전문 분야가 아닌데 어쨌든 우리 대구의 미래 청사진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이제 권 시장께서 이제 6기부터 시작해서 산업구조 전환을 아주 집요하게 붙들고 지금 시도를 해왔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첨단 산업 해야 된다. 구산업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집요한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이 지금 관철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 따뜻한 도시, 열린 도시, 또 즐거운 도시 이런 이제 시정의 기본적 방향과 가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공간적으로 구조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에 이런 공간 구조화 전략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도대체 우리 대구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어디다가 이렇게 배치할 것이냐 또 꽂아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방향은 저는 적실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산업을 위해서 집요하게 그 선회하고 나가는 그런 전환의 도시에 걸맞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 교육 환경과 정주 여건과 또 쾌적한 환경과 또 열리 개방적이고 다양성이 실현되는 또 즐거운 도시로서 이런 가치. 뭐 저는 그런 점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자, 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이전과 공항 통합 이전 두 가지 큰 변화가 이제 대구가 맞이할 그 도시 공간 구조 변화의 변수인데요. 자, 이
김태일 교수님의 말씀 이어서 권 시장님이 갖고 계신 대구의 공간구조 변화, 새로운 미래 동력 창출 구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미 제가 취임하면서 대구를 변화와 혁신에서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혁신의 첫 번째는 산업구조의 혁신입니다. 네. 미래산업은 이제 쑥쑥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간구조의 혁신입니다. 네. 대구를 놓고 보면은 지금 동대구 축은 이 동대구역과 그리고 신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 축이 형성이 됐습니다. 다만 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과 소음 때문에 확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대구 축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공간 구조는 이제 공항이 이전되면은 그 동대구 축으로 해서 북구 축까지가 확실하게 바뀔 겁니다. 그다음에 한 축은 서대구가 과거에는 서구가 사실은 대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침체되기 때문에 서대구 축을 동대구 축처럼 새로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가장 요점을 두었던 것이 서대구 KTX 역사를 유치하는 거였고 이거는 이미 금년 4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네. 이 착공을 바탕으로 서대구 역석경 개발을 지금 이미 그랜드 디자인을 발표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달서구에 신청사가 가기 때문에 네. 이 신청사와 서대구 역세권이 결합이 되면서 서구권의 균형 발전 시대는 촉진시킬 거로 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축으로 잡았던 것이 가운데 중심축입니다. 우리 중심축은 역사, 문화, 상업의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해온 겁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시청 본관 후적지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오히려 계획을 더 세밀하고 풍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는 앞으로 이 역사, 문화, 상업의 중심인 이 중구를 중심으로 한 중심축, 그다음에 서부축, 그다음에 동부축 이렇게 앞으로 균형 발전의 새 시대를 가고 그 핵심 키가 이 공항터와 그리고 시청이 될 거다. 이러면은 전에하고는 완전히 다른 대구의 새 시대 새 역사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2020년은 그 시작하는 원년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챙겨야 될 일이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달성이 가지고 있는 미래적 가치입니다. 네. 이번 그 경쟁 과정에서 달성구는 그것을 굉장히 잘 부각시키고 설명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부 지역이 중심축의 하나로서 달성의 미래적 가치를 반드시 챙기고 포함시켜 주시기를 아니, 근데 바랍니다. 네. 교수님께서 서부축이라는 거는 왜 우리가 서부축을 갖고 가야 되냐 하면은 네. 지금 대구 산업의 80%가 지금 과거에는 성서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공단가 있었지만 지금은 달성축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발성집 지금은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에 산업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물산업이라든지 로봇산업이라든지 기업만 유치하면은 달성 국가산단이나 택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의 인구는 하루가 다르게 계속 늘어나고 저는 내년도 가면 30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달성축은 서부축하고 연결되는 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대구 역사에서부터 달성 국가산업단지에 연결되는 지하철인 산업선 철도 부분들을 국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달성은 달성대로 서부 지역의 신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들으셨죠? 이태원 청장님께서는 우리 서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위치에 시청을 유치하신 겁니다. 향후에 갖고 계신 구상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저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구의 큰 축은 그러니까 그 달구벌 대로상에 그 동북권과 그다음에 중구를 위한 그 중심과 그다음에 서부권이 새로 등장하는 그런 단계인데 네.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2년 뒤면은 2021년 되면은 그 서대구 헥스가 완공되고 그러면 그것이 다시 한번 아까 말했던 시청과 더불어 한 개의 큰 축을 할 건데 특히 축전 내에 이제 앞으로 범어내리 못지않은 그런 발전들을 기대합니다. 특히 달서구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달성군을 앞으로 포함하는 그런 큰 축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지청에 오면은 우선 당장 그 낙후된 그런 서구, 남구, 달서구가 중간에 상당히 활기를 띠고 특히 주거지라든가 또 노후공단이 활기를 띠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또 우리가 미래 세대 동부 축에 못지않은 그러니까 물론 먼 미래는 달성군이 가겠지만은 그 중간에 달서구가 새로운 어떤 성장 축으로서 아마 대구의 큰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 시장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시민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시민적 힘으로 우리가 오랜 수건 중에 하나였던 신청사 입지 문제는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 1월 21일이면은 통합신공항 입지도 결정이 됩니다. 통합신공항과 대구시청 신청사 이 시대는 그동안 없었던 대구의 새로운 시대, 새 역사를 우리가 그려나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했던 것들은 시민들께서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참여하고 때론 개인의 작은 이익을 손익을 감내하면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구의 새로운 시대, 새 역사를 써나가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참여하고 또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4개 구군의 치열한 유치 경쟁을 지켜보신 김태일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시작도 끝도 시민이 시장이다. 250만 시민만 믿고 간다 하는 것이었는데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번 기회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 공무원들의 그 노고와 헌신과 힘에 저는 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팀들 뭐 제가 어벤져스라고 불렀습니다마는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신청 지역인 4개 구군의 공무원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그 몇만 명의 공무원들이 대구 전체를 보고 책임 있게 일하고 있는 모습들 시민들께서 많이 좀 격려를 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만 더 붙이면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도 만약에 의회가 작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시의원들도 정치인 아닙니까? 유치 신청했던 시의원들 같은 경우 얼마나 정치적 압력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의회가 끝까지 중립성을 지켜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흔들림 없이 할 수 있었다고 해서 저는 우리 대구시의회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태원 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대구의 오랜 수건 사업이 새로운 방식에서 결정됨을 다시 축하드리면서 저는 또 달서구의 그 입지됨을 갖다가 기뻐하면서도 한푼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대구 시민의 소망을 들어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대구를 대표하면서도 앞으로 대구의 꿈을 담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시청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대구시장님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미래가 달린 중요한 정책 결정의 권한을 8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신청사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 어떤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갈지가 관건입니다. 신청사가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대구의 새로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